자연이 만들어주는 청정에너지. 이젠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우리는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를 따라 달리다 보면 색다른 풍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풍력발전기죠. 이곳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7년 30메가와트 규모로 상업운전을 시작,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이기도 합니다. 연간 발전량은 8만 5천 메가와트아워로 약 2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환경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3만 7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것은 소나무 1,3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풍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일단 연료비가 들지 않고 깨끗한 발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료 자체가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이고요. 고갈되는 게 없습니다. 발전단지 조성 후 4년이 지난 지금, 자리돔과 숭어떼, 쥐치 등은 여전히 제주 바다를 누비고 있고 어종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진동이나 소음에 의해서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간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우려지 실질적으로 물에서 보는 저는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하던 바닷가의 작은 마을을 찾는 이가 하나 둘 늘어난 겁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식당과 펜션도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죠.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단연 해질 무렵의 풍력발전단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전남 고창, 부안 지역에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20기가 8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곳.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발전기를 돌리고 전력을 생산해 육지로 보내고 있는데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선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1년 기준 인근 지역 5만 가구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실증단지를 더 확장하면 연간 예상되는 발전 규모는 약 2.5기가와트. 이것은 화석에너지 발전소 여러 곳의 발전 규모와 비등한 수치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해상변전소. 해상변전소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아 육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조성된 60메가와트급의 1차 실증단지에 이어 앞으로 400메가와트급의 2차 시범단지, 2000메가와트급의 확산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미리 통항을 신청한 선박 정보를 입력해 철저한 입퇴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단지 내엔 위험 구조물이 많다 보니 처음엔 어민들의 조업을 금지했었는데요. 이젠 신고제를 통해 다시 조업을 허가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선박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통합관제 시스템의 운영 이유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와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상황이고요. 해상풍력 단지가 추후에 들어서게 되면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상생 화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육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3.6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가 총 12기 설치된 이곳.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3만 6천여 가구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사무실엔 그 뜻에 발맞춰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태백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취업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 케이스고 굳이 타지로 안 나가도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살아 숨쉬는 곳,
강원도 정선. 이곳에도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타고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발 1,400m 한백산 일대에 조성된 육상 풍력 발전단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늘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청정에너지를 얻기 위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이 발전기 주변에 절개지 사면을 녹화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잔디씨를 뿌리는데 저희는 녹색토라는 그 씨앗을 특별히 발화해가지고 약 10에서 15cm 두껍게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 기존 설계를 변경하면서 비용이 배가 들기도 했다는데요. 구름병아리 난초처럼 보호가 필요한 야생식물들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 심기도 했습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와 더불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 공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전북 군산의 한 공장. 이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풍력 발전 블레이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블레이드는 연간 60개 가량. 오늘은 중요한 공정이 있는 날입니다. 블레이드 11개 공정 중에서 탈령이라는 공정이고요. 틀에서 블레이드를 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서히 모습을 보이는 블레이드. 길이 65.5m, 무게 14톤에 이르는 거대한 블레이드가 위용을 드러내는데요.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쳐 블레이드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5일. 강한 바람을 버티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재입니다. 풍력 블레이드가 쇠로 만든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시는 게 유리 섬유입니다. 물론 스틸보다는 강도나 강성이 떨어지지만 똑같은 무게에서는 훨씬 더 복합재가 뛰어난 성능을 가집니다. 국내 풍력 부품 산업을 지탱하는 이곳에선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8메가와트급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겁니다. 8메가와트 블레이드는 길이가 100m이고요. 중량이 약 46톤에 이릅니다. 지름이 블레이드 길이가 100m니까 최소 200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 경기장 두 개에 해당되는 넓이죠. 해외 선진사들 보면 다 직경이 100m 이상의 블레이드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100m급 이상 초대형 블레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소재, 설계, 제작, 시험 이런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기반 기술이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의 한 발전단지에선 풍력 발전을 이용해 수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이곳은 하루 4시간 기준 약 35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는 수소차 7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 풍력 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어 그린 수소라고도 불립니다. 수소라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야만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적인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한층 더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줄기인 황강을 막아 만든 합천댐. 총 저수용량 7억 9천만 톤에 달하는 이곳에선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 이곳에 설치될 수상 태양광은 설비 용량 41메가와트급의 규모인데요. 태양광 모듈만 총 9만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2개가 완성됐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나머지 작업이 진행되는 중. 이곳에서 일하는 인원은 모두 약 70여 명 정도.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지역 주민들입니다. 공사 현장엔 지역 주민들이 우선 채용됐습니다. 전부 아재고 조카고 이웃 주민들이고 또 옆 동네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데 농비라든지 그런 것도 살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손주 선물도 손주 선물 당연히 사주지. 손주가 그래도 4명이나 되는데.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안좌도. 농사만 짓고 살던 조용한 이 동네에도 최근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8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농지. 그로 인해 염해도가 높아졌고 농지로는 더 이상 이용이 어려워진 건데요. 농지법 개정 이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이른바 부지 업사이클에 성공했습니다. 벽걸이 바르니까 정말 단단하네. 일반 흙보다 버려지다시피 한 땅을 되살린 태양광 사업.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언론이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디가 사람 몸에 어디가 좋니 안 좋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다 안 좋게 생각했죠.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 초기. 하지만 찬반이 나뉘었던 주민들의 의견은 차츰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여기 어쩐 일로 이렇게 다 모여 계세요? 우리 부락에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소 이거 주민들의 하는 사업을 좀 할 것 같아요. 좋은 일 아닙니까? 좀 나눠 먹자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자고. 지역 상생을 위해 시작된 재생에너지 사업. 지난해 11월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돈 받았어요. 감사. 뭐 사실 거예요, 어머니? 먹을 거 사야지. 한편 경북 청송에서도 발전용 댐을 활용한 4.4메가와트급의 수상 태양광이 준공 완료됐습니다. 저수지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면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는데요. 연간 5,900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해 청송군 2,900여 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혁신성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제일 핵심이죠. 근데 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기업의 힘만으로는 혁신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민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소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바람과 태양은 선물을 건네주고 있습니다.